지금 일련의 이 상황 속에서 당정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이틀 전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빈손 만찬이다, 맹탕 만찬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론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있었던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랑 같을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후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독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추경호 대표와 3자 회담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지켜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빈손 만찬이다라는 지적 속에서 한 대표가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죠. 이런 답변. 글쎄요, 여기는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성과가 없음을 자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만 먹는 상황을 만든 건 결국 대통령실이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민심을 청취하거나 이런 대화가 오가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만 있었을 뿐 이지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소통하는 그림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재차 이렇게 독대를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철벽 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앞으로 따로 만날 생각 없고 그리고 이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가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사실 저는 아마 무기한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한 연장되면 안 되죠. 네,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사실은 이제 진영의 갈등으로 이게 비화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의석수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지지율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 사안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각자를 필두로 한 사람 어떤 정치 무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게 되면 사실 다음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안에 대한 논의 과정 갖고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는 갈등으로 고착화됐다 보지 않고요. 네. 이게 지금 과정을 보면 처음에 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단독 집단 만찬이 있었죠. 뭐 그때 현안 당연히 논의될 수 없는 자리였고요. 이번에도 독대가 이루어졌으면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만약에 독대가 아니고 지도부터 상견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현안이 깊이 논의될 만한 자리 아니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알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오래가지는 않겠다. 다만 이게 책임을 두고 공방을 보는 것보다는 보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네. 이랬으면 좋겠다. 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골이 생기거나 깊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 우리 당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조금 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음에 그 독대를 위한 빌드업을 양측 참모분들께서 만들어 가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나와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독대를 계속 재차 강요를 하는 게 아니냐,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일단 만찬 직후에 독대를 재차 요청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지원 의원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 한동훈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부하, 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한동훈 대표도 아직도 내 상사 나오면서 정무수석한테 나 또 독대 시켜주시오. 이게 대표가 할 일이냐고요. 그 자리에서 의료 대란 안 됩니다. 원천 검토하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절대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기도 없는 사람이 예. 무슨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며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파국이에요. 이미 파국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이러다가 우리 공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던데 어때요 분위기가? 뭐 재차 독대 요청을 했으니 네. 대통령실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의 저 말씀은 파국이 되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박지원 의원 본인도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저렇게 직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되고 5년간 대북 정책은 그 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정부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대놓고 통일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말은 못 해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파국 운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화요일 만찬 자리는 한 20여 명 넘는 네. 인원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상황과 그 시점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면서도 할 말은 하기 위해서 독대를 지금 재요청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당횡단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당횡단 할 때 자식들한테 무당횡단 하지 말라고 조언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박지원 의원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모든 걸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생각하는 확실한 어떤 신념이 있다. 이것이 공공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아직 본인이 힘이 없어서 아직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럴 힘이 없다고 하면 그냥 대통령에게 좋게 조용히 가서 설득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하면은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성과가 안 나고 시간만 가는 것이다라는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짧게요.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 국민의힘이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해야죠. 20여 명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님 이건 틀렸습니다 하는 건 맞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독대에 대한 논란은 빨리 좀 이게 마무리되고 진짜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짧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니, 짧게. 박지원 의원의 저 말씀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주시는 두 분의 공방 같아서 네. 박지원 의원님이 저희 당 입당하면 저희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